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건강보험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이 됩니다. 개편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건강보험 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사이트를 보면 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렇게 위에 광고가 나오고요. 밑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개편에 대해서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바로 보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계산 체계가 좀 달라지고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좀 더 늘어나고 피부양자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피부양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혜택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양자라고 하면 전업주부나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이 된다면 아주 좋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직장 다니는 자녀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피부양자 관련해서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던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김노우 씨를 한번 보면요. 김노우 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생활비로 공무원연금 200만 원씩 수급을 하고 있고요.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소리겠죠. 피부양자 요건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탈 요건이라고 만들었고요. 소득 요건을 먼저 보시면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 5억 4천 이상이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피부양자에 박탈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연소득이 3,400만 원이었던 거를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소득 2,000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가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 연소득이 뭘까요? 연소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소득 2,0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고요. 다행히 연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연금소득을 한번 보면요. 국민연금 같은 그런 수령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받고 나서 이게 소득이 되면 다시 건강보험을 내려는 거냐? 그렇습니다. 연금을 주고 뭐 줬다 뺏는 좀 느낌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30%로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는 또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적연금은 제외되어 있긴 한데요. 사적연금도 앞으로 포함시킨다고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소득 요건 바뀐 거에 따라서 김노우 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공무원연금 200만 원씩 받아서 이번에 바뀐 소득 금액 2,00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200만 원씩 받아서 2,400만 원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2,400만 원이면 3,400이 넘지 않아가지고 피부양자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더 좋지 않은 거는 피부양자에 탈락이 돼서 지역가입자가 됐고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건보료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소득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에 탈락이 돼서 연소득에 대한 건보료뿐만 아니라 시가 2억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노우 씨의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소득금액 요 200만 원, 2,400만 원에 대한 소득보험료가 월 약 7만 원씩 나오고요. 연 74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보험료 이게 월 5만 5천 원씩 해서 연간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다 합치면 150만 원이 나옵니다. 원래 이분 생각을 해보면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연간 갑자기 150만 원 나오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의식을 했는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80% 정도 경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를 계속 점점 경감을 해서 20%까지 좀 낮췄다가 결국은 100%를 다 과세하겠다는 소리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연간 1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노우 씨 입장에서 보면 월 200만 원씩 받고 피부양자여서 건강보험료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소득요건에서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상가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50만 원 나오는 상가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김투자 명의 상가를 사면 월세 50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랑 합쳐져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아내 명의로 상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인 이 상가님은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가님은 원래 개편되기 전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겼으니까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김투자님 예를 한번 볼까요? 다시 김투자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상가 투자를 할 때 김투자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같이 상가에 투자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많이 합니다. 상가 투자를 해서 받는 월세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쳐지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죠. 그럼 월 50만 원 나오는 상가를 생각해보면 상가 가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 그 정도면 부부간 증여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서 상가를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 좀 줄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건보료가 나옵니다. 피부양자였던 배우자가 박탈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됐고 건보료가 나오게 되니까요. 세금을 줄이려고 배우자 명의로 한 것까진 괜찮았는데 건보료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요건 중에서 두 번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재산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요건을 보면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또는 재산세 과표 5억 4천에서 9억,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 과표 9억이라는 게 시가는 아니고요.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시가와 공시가격도 다른 개념이고요. 한번 예를 보면 시가 한 2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좀 낮거든요. 15억 정도 하면 요거에 다시 60% 정도 곱하면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 20억 정도 넘는 아파트가 과표 9억 정도 초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이 넘고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살 때 공동명의를 한번 하시는데요. 배우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 넘어버리고 국민연금 같은 걸로 1,000만 원이 넘으면 이분도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재산세 과표 5억 4천이 넘고 연소득 1,0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2022년 9월부터 소득요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으로 좀 바뀐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산 요건에서도 공동명의 같은 거 좀 주의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6.99%에서 7.09%로 또 올랐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보다 더 밉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강보험료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뭐 평소에 병원 갈 일도 별로 없고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